김도현은 58세였다. 평생 건축기사로 일하며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농장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농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일상이었다.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픈 데가 있으면 그때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겼고 술도 적지 않게 마셨다. 아내는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 가벼운 두통과 함께 몸이 무겁고 피로했다. 처음에는 농장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다. 만성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도현은 귀를 의심했다. 만성 염증이요? 저는 어디 아픈 곳도 없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만성 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소리 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거든요. 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 몸속에서 살인자가 자라고 있다는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말이 없었다. 아내도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폈다. 평생 건축 일을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였는데 정작 자신의 몸은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후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딸이 집에 왔다. 30대 중반인 딸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여러 자료를 가져왔다. 아빠, 이 기사 좀 보세요. 딸이 건넨 자료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 리포트였다. 그 기사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냉장고 속 음식. 도현은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약물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내용이었다. 평생 건축 설계만 하던 내가 이제 내 몸 설계를 다시 해야 할 때구나. 딸은 아버지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아빠, 농장에 브로콜리랑 케일 좀 심어보세요. 십자화과 채소가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해요. 도현은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말을 따라 농장 한쪽에 브로콜리와 케일을 심었다.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가꿨다. 몇 주 후 첫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아내가 브로콜리를 삶아서 상에 올렸다. 도현은 맛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억지로 먹었다. 딸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아빠, 브로콜리는 삶으면 안 돼요. 3분 정도만 쪄서 드세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도현은 딸의 말에 따라 브로콜리를 살짝 찐 것을 먹어보았다. 확실히 맛도 더 좋았고 며칠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먹는 방식 하나가 이렇게 다르다니 건축의 디테일과 똑같군. 건축 설계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을 좌우하듯 음식도 조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딸이 권한 것은 베리류였다. 도현은 농장 한쪽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기로 했다. 묘목이 자라는 동안은 마트에서 블루베리를 사서 먹었다. 자색 양파도 함께 구입해서 아내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다. 딸의 설명에 따르면 보라색 음식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아내가 말했다. 예전엔 혈압 때문에 얼굴 붉히던 당신이 요즘은 표정이 환해졌어요. 도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다. 확실히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았다. 그런데 실수가 하나 있었다. 도현은 아침마다 습관처럼 우유에 블루베리를 타서 먹고 있었다. 딸이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빠, 이 조합은 최악이에요. 우유의 단백질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막는다고 해요. 도현은 당황했다. 평생 건축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궁합을 따졌는데 음식 궁합은 전혀 몰랐군. 그 후로는
블루베리를 따로 먹거나 요구르트에 넣어 먹었다.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았다. 세 번째로 추천받은 것은 등푸른 생선이었다. 도현은 어릴 적 고향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던 추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이가 아닌 찜과 회로 먹기로 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하니까 되도록 익히지 말고 드세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도현은 고등어회를 먹으며 생각했다. 나도 아버지처럼 치매로 고생할까 두려웠는데 이 음식이 내 두뇌를 지켜준다니 희망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추천받았다. 때마침 이웃이 직접 재배한 호두를 한 봉지 가져다 주었다. 도현은 기뻐하며 하루에 10알씩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다. 건강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호두는 하루에 6-7알이면 충분해요. 도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건축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음식도 마찬가지구나. 퇴원 후 도현은 적정량을 지켜가며 호두를 먹었다. 이상하게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만성염증은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서운함이나 분노를 계속 쌓아두면 결국 관계가 폭발하게 된다. 도현은 오랫동안 서운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우리 너무 오래 안 봤다. 한번 만나자. 쌓아두면 결국 폭발한다. 감정도 염증도 마찬가지다. 3개월이 지나고 도현은 다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냉장고 속 4가지 음식으로 제 몸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가족들은 도현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다. 도현은 농장에서 일하며 생각했다. 건축은 건물을 짓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내 몸을 새로 짓는 일을 하고 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상에는 도현이 직접 기른 브로콜리, 마트에서 사온 블루베리, 고등어찜, 그리고 호두가 올라와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딸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성염증은 소리 없이 다가와 목숨을 위협하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냉장고 속 4가지 음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견과류의 비타민 E. 이 4가지 성분이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도현은 농장 앞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8세에 만난 위기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건축기사에서 건강 설계사가 된 김도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만성염증, 이제 음식으로 다스리세요. 냉장고 속 4가지 보물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